12년 만에 기적처럼 내 앞에 나타난 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딸이 살아있었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 나이에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밤만 되면 12년 전 그날이 떠올라 눈을 감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부스럭.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둑인가? 아니면 길 잃은 동네 고양이?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는 사람.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지은이? 내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 12년 전 내 손으로 먼 친척 집에 보냈다가 연락이 끊긴 딸. 그 아이가 지금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 그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쳤나? 이게 꿈인가? 손으로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가빠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딸아이가, 아니 이제는 다 큰 여자가 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얼른 대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신 지은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낡았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12년 전과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젖은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부엌으로 뛰어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건을 건네며 지은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12년. 그 세월이 이 아이를 얼마나 바꿔놓았을까.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지은이가 맞니? 네. 딱 한 글자.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닦고는 멍하니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고?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이 순간을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무릎 꿇고 빌겠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눈앞에 나타나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해줄까? 아니요. 그럼 따뜻한 차라도. 됐어요.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지은이는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2년 전 그 아이가 쓰던 방.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저 차가운 눈빛, 저 건조한 목소리. 혹시 나를 원망하러 온 건 아닐까? 복수하러 온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오랜만이라 어색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더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12년 전에 저지른 일. 그 일이 이제 돌아와 나를 심판하려는 건 아닐까. 새벽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빗소리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회색빛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12년 전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꼭 먹고 가던 바로 그 음식.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이 찌개 냄새를 맡으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곤 했었죠. 엄마, 오늘도 된장찌개야?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그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방에서는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불안한 마음에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지은아, 일어났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12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꿈에 그리던 순간인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찌개를 한 모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몇 숟가락 떠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없니? 아니요. 그럼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요. 또 그 차가운 말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은아. 네. 너 12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분노인가, 슬픔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그게 중요해요?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이요. 지은이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요? 어머니는 나를 친척집에 보내놓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죠.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얼어붙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지은이가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컥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2년이 돌아와요? 내가 겪은 일들이 지워져요? 지은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일어서려는 지은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들어줘.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언니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죠.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언니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어머니는 등록금이 없었죠. 그래서 나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팔아넘겼다는 표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친척이 너를 키워주겠다고 해서. 거짓말 마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친척이라는 사람들, 한 달도 안 돼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나는 12년 동안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눈에서도, 지은이 눈에서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그 사람들이 너를 잘 키워줄 줄 알았어. 몰랐다고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보낸 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후회할까봐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큰딸의 대학 생활이 안정되고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지은이 생각은 억지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2년 늦은 사과예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식탁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된장찌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 하지만 12년의 상처를 어떤 말로 치유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 앞에 밥을 갖다 놓았지만 아이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온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인지도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갈 때 빼고는 나와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12년 전 지은이가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아니 미신 같은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 그림 그린 스케치북,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물건들 속에는 웃고 있는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지은이. 엄마를 믿고 따르던 순수한 아이.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은이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들어가도 될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물건들이야. 엄마가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해뒀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상자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때 그 물건들은 그때 그 아이 거예요. 지금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2년이 이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추억이잖니. 추억이요?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추억이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배신이에요. 지은아, 어머니는 이 물건들 보면서 위안받았겠죠. 언젠가 돌아올 거야. 내가 한 선택이 맞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정확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은이의 물건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달랬습니다. 이 아이도 잘 살고 있겠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되뇌며 살았습니다. 미안해. 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봤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어린 시절 지은이가 쓴 일기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쓴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죽였어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죽였어. 엄마가 그 아이를 죽였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일기장을 덮고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이런 걸 보여주세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엄마도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잊지 않은 게 뭐가 대단해요. 차라리 잊어버리고 편하게 사시지 그랬어요. 매몰찬 말이었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찾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으려 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후회했어.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그래서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도 힘들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다고요? 따뜻한 집에서 큰딸이랑 함께 살면서 힘드셨다고요? 나는 12년 동안 길거리에서 잤어요.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고 배고파서 쓰레기통 뒤졌어요. 그게 어머니가 힘들었다는 것과 비교가 돼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고통은 지은이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한 말.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은아, 나가주세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12년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들어주기로. 이 아이가 복수를 원한다면 복수를 당하고 벌을 원한다면 벌을 받겠다고.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조금씩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저녁 먹었니? 네. 어디 갔다 왔어?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는데 지은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잔 모양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훔쳐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안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빼곡하게 글자를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뭘 쓰는 걸까? 궁금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내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식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말해봐. 나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야, 궁금하지. 알고 싶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하러 왔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어머니한테 똑같이 해주려고 왔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아. 12년 전 어머니는 나를 버렸죠. 이제 내가 어머니를 버릴 차례예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요. 이 동네에서의 명예요. 전곡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버렸는지, 어떻게 큰딸만 챙기고 나는 버렸는지. 안 돼.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요?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뭐든지 할게. 무릎 꿇을게, 빌게, 그러니까 제발. 무릎 꿇는다고요?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제대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룻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고개를 숙여 빌었습니다. 지은이는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던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기를. 안 돼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지은이는 나를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대로 무릎 꿇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파멸시키려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발표회 같은 거 할 거예요. 어머니의 진실을 알릴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안 돼, 제발 안 돼.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이 동네에서의 체면, 명예,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대가인지도 몰랐습니다. 12년 전 내가 지은이한테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10시에 마을회관으로 오세요. 지은아, 제발.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한테는 다 알릴 테니까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정말로 어떡하지? 하지만 결국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지은이 혼자 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해야 했습니다. 9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회관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박 씨 오셨네. 오늘 무슨 일 있대요? 지은이가 뭔가 발표한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순애 씨의 둘째 딸 박지은입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 둘째 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어? 저는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회관을 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2년 전,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은아,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버린 건 엄마야. 엄마의 죄야.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지은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12년 전 나는 이 아이를 친척집에 보냈어요. 큰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둘째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최악의 엄마예요. 이 아이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은아, 엄마는 매일 후회했어. 매일 밤 너 생각하며 울었어.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못하겠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못하겠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회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은아, 뒤따라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회관 뒤편에서 무너져 울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준비했어요. 복수하겠다고, 어머니를 망가뜨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를 보니까 못하겠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미워요. 정말 미워요. 하지만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예요. 내가 평생 그리워한 어머니예요. 달려가 지은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같이 울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엄마, 지은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길거리에서 잘 때도 많았고, 배고플 때도 많았고, 아플 때도 많았어요.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때마다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가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안 왔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미안해.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어요. 죽도록 미워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12년의 상처가 12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회관 뒤편에서 모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와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도 못했고, 그렇다고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막해요. 나도 그랬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같이 살자. 뭐요? 엄마랑 같이 살자. 12년을 떨어져 살았으니 이제 같이 살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자.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저는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니요. 단호했습니다. 같이 살면 저도 어머니도 힘들 거예요. 서로 상처만 줄 거예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일단은 따로 살 거예요. 제가 작은 방 하나 얻었어요. 언제? 일주일 전에요. 그래서 저녁마다 늦게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찾아뵐게요. 정말? 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어머니도 변해야 해요. 응. 큰언니만
챙기지 마세요. 이제는 저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체면이나 명예 때문에 사는 거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곡을 찔렀습니다. 나는 정말로 남들 시선을 너무 신경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딸을 버렸고, 그것 때문에 12년을 괴로워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변할게.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니? 네. 언제 또 올 거야? 다음 주쯤요. 그래.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2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지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지은이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 씨, 둘째 딸이랑 화해했어요? 아직은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잖아요. 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12년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아마 평생 걸려도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12년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제가 큰언니를 만났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큰딸, 지은이의 언니, 12년 전 내가 선택한 딸. 언제? 어제요. 뭐라고 하더니?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화났어요. 왜? 제가 어머니를 괴롭힌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언니가 그러는데 자기 때문에 제가 버려진 거 아니라고. 어머니 혼자 결정한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언니를 위해 저를 버렸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큰딸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지은이를 포기했습니다. 언니는 그 사실을 몰랐대요. 어머니가 한 번도 말 안 해줬대요. 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큰딸한테도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냥 지은이가 친척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언니가 울었어요. 자기 때문에 동생이 고생했다고.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니를 원망했어요. 12년 동안 언니 때문에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하지만 언니도 피해자예요. 언니도 몰랐던 거예요. 미안해.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왜 언니한테도 숨기셨어요?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큰딸이 죄책감 느낄까봐 숨겼습니다. 큰딸이라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혼자 결정하셨어요. 나를 버릴 때도, 언니한테 숨길 때도.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든 걸 숨기지 마세요. 언니한테도, 저한테도. 알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살게. 다음 주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12년 만에 두 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은아.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해. 언니는 정말 몰랐어. 알아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니는 12년 동안 편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길거리에서 잤는데 언니는 따뜻한 집에서 잤어요. 큰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잘못은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에요. 나를 쳐다봤습니다. 맞아. 다 엄마 잘못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큰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화났어. 응.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화나고, 지은이를 그렇게 버린 것도 화나.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나는 알아. 큰딸이 일어나 나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도 용서할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지은이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을 안았습니다. 저도 용서할게요.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12년의 상처가 12년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큰딸도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고,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12년 전 그날처럼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우산을 접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빗속에 서 있던 딸의 모습. 그때 나는 너무 놀랐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할까요? 그래.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구기자차. 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지은아. 네. 너 행복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힘들고, 가끔 어머니한테 화나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요. 다행이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12년의 죄책감, 12년의 후회. 그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 나도 조금은 행복해. 조금요?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지만 너희 둘이 다시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것도 버리겠지만, 그렇게 살면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행복해야 저도 편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고마워, 지은아. 천만에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12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다음 주에 언니랑 같이 올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좋아. 그리고 어머니,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요리를? 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만들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고마워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순수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상처를 겪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아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 자랑스러워. 뭐가요? 너. 이렇게 강하게 자라줘서. 별 말씀을요.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진 걸 보니 부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 그 아이 방에서 잤습니다. 나는 안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2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체면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녘, 빗소리가 멎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침. 상처는 남아있지만 함께 치유해갈 수 있는 아침. 지은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지은이는 이불을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평온한 얼굴. 잘 자라, 우리 딸.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 방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12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지은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내가 아침을 준비했구나. 네. 서툴지만 해봤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진심이었습니다. 조금 싱겁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다행이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12년 전에는 당연했던 풍경. 하지만 지금은 기적 같은 풍경.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벌써. 네. 일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은이가 신발을 신고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포옹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 지은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함께 나아가면 되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갠 후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2년 후 돌아온 딸. 죽은 줄 알았던 딸. 그 아이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며, 평생 속죄하며, 평생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빗소리는 멎었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12년 전 그날의 빗소리, 그리고 12년 후 다시 만난 날의 빗소리. 그 기억들이 나를 일깨울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